안녕하세요, 미주모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연준이 이제 75포인트를 올렸고 이 금리가 이제 2008년 후 지금 최고치 레벨까지 올라갔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75포인트 올리는 거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연준의 톤이 변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오늘 주가 움직임이에요. 사실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을 땐요,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왔었어요. 하지만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리포트하기 시작한 후 갑자기 주가가 리버설 되면서 엄청난 하락장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미 서부 시간 11시에 첫 금리 인상 리포트가 나왔을 때 보시면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딜레이, 레그 에펙트를 인정을 하고 그거를 고려해서 앞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톤이 조금 변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리포트를 보고 다음에는 이제 50포인트 올리겠지, 다다음에는 이제 25포인트 올리겠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 금리 인상 스피드를 내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파월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하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We still have ways to go, 아직 멀었다, 이런 발언이 나왔고요. 하지만 여기 pace of rate increase, 이거에 대한 또 리마크가 밑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So that time is coming, 그 시간이 지금 점점 오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높은 금리 인상 확률이 점점 낮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다음이 될 수도 있고 다다음이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확실한 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즉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불확실함을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아직까지 확정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레이트 하이크 스피드를 낮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정리를 해드리면 아직까지 금리 인상 멈추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아직 멀었다고 발언을 했지만, 이제 다음 텀이나 다다음 텀에 75포인트에서 잘하면 50포인트로 내릴 확률은 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이미 예상했던 확률이에요. 주식시장은 확실함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움직임을 아쉽게도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인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점이 가치주, 버라이즌이랑 AT&T 같은 주식은 아예 올랐고, 그리고 금융주가 덜 내려간 걸 딱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헬스케어 주식과 에너지 주식도 생각보다는 덜 내려간 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대신 기술주가 지금 대폭락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즉 저는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큰 이벤트가 있는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 금리 인상 발표를 했을 때마다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크게 하락한 상태인데, 오늘 움직임이 저는 사실 지난번 미팅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을 때는 며칠 더 하락을 한 다음에 지탱 레벨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도 크게 개파락을 했었는데 다음날 지탱 레벨이 있었거든요. 이런 확률도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주가 이런 지탱 레벨이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4% 정도로 올라간 상태이고, 내년으로 볼 때 이제 그 금리 인상 확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그 확률이 잘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미팅 때는 50대 50이에요. 50포인트랑 75포인트가. 자, 이제 그것보다 내년에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지가 지금 더 중요한 상태인데요.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최고치 레벨을 4.75로 봤었어요. 근데 오늘 연준이 이제 발언 후, 그리고 최근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건 시장한테 안 좋은데, 그런 데이터 때문에 다시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 더 5% 쪽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년 2월에 이제 5%까지 올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5%를 쭉 지켜보다가 내년 11월쯤부터 다시 금리 인하가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즉 내년 초쯤에 주가가 더 하락할 수는 있어요.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때쯤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을 일단 멈출 거고, 그 다음에 몇 달 뒤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주식은 forward looking이잖아요. 그래서 큰 변수가 없고, 만약 이 부분에 주가가 더 하락했다면 그때쯤은 조금씩 여러분들이 어그레시브하게 매수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풀리는지, 그리고 CPI랑 PCE 데이터가 조금 낮아지는지 그런 걸 확인하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다음은 클라우드 주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올해 S&P 500은 지금 21% 하락을 했는데 클라우드 주식은 지금 51%가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류에이션 높은 주식은 미래가 어떻게 됐던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힘을 못 받는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10년, 20년 간으로 봤을 땐요, 이 섹터가 다른 섹터보다 더 잘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더 세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섹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어프로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클라우드 관련, 성장주 관련 주식들을 보세요. 물론 에어비앤비는 실적 발표가 있어서 13%가 하락을 했지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건 아무 발표도 없었어요. 근데 8% 하락, 줌 5%, 유니티 8%, 다큐사인 10%, 트윌리오 10%, 팀 10%. 오늘 지금 클라우드 관련 주식은요, 지수보다 2배, 3배, 아니면 4배까지도 더 하락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질수록 이런 클라우드 섹터는 실적이 어떻게 됐던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금리 인하 기간이 오면은 이런 주식들이 더 잘 상승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요. 일단 추매하기 전에 지택 레벨을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는 게 그래도 안전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지수 설명할 때 그 레벨을 보여드렸으니까 거기를 잘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금리 스피드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디펜시브하게 투자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드리면, 즉 기술주보다는요, PE가 낮고 성장률이 괜찮은 섹터, 에너지, 헬스케어, 산업, 인더스트리얼, 금융주, 이런 섹터가 기술주보다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는 대표적으로 엑선모빌이나 옥시덴털,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헬스케어 쪽은 이제 안전하게 가시려면 유나이드 헬스케어나 휴메나 이 정도로 좋게 보고요. 산업 관련 주식은 최근에 캐터필러가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대장주이기도 하고 그런 주식들이 괜찮을 것 같고, 금융주는 최근에 JP모르겐이 괜찮은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에 투자하려면요, 지금 같은 환경에서도 계속 꾸준히 잘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오히려 계속 올라가는 주식들이요. 그렇지만 이런 주식들도 지금 환경에서는 보수적으로 매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주를 지금 몇 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알범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장후에 지금 약간 하락하고 있어요. 워낙 예상이 높았는데 최근 실적을 보세요. 트리플 디지트 EPS 성장률과 매출 성장률이 어마어마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기업들은 약간 조금씩 모아가는 식으로 생각하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페이즈 에너지도 2번 연속 지금 가이던스를 올렸고, 거기다가 이제 100% EPS 성장률과 최근에 80%까지 매출 성장률이 나왔거든요. 시총 높은 태양광의 대장주예요. 그래서 이 정도 실적이 지금 환경에 나온다는 건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리스타 네트워크라는 기업도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는데 이건 PE가 비교적으로 다른 성장주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고, 보시다시피 4쿼터 연속 EPS 성장률과 매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가이던스를 올린 걸 에로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던 슈퍼마리오 컴퓨터라는 주식인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어요. 사실 보시면 4쿼터 연속 EPS 성장률과 매출 성장률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 PE도 8밖에 안 돼서 이거는 약간 가치주이면서 성장주인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성장주 투자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나마 지금 제일 난 알짜배기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는 거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주식이 아직도 걱정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와치리스트에 넣고 풀백 때 아주 조금씩 보수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류에이션 분석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애플이랑 캐터필러를 제가 비교를 했어요. 근데 보시면 캐터필러라는 산업 관련 주식이 애플보다 PE도 낮고 올해 EPS 성장률도 더 좋고 내년에도 똑같은데 애플은 가이던스를 내린 상태이고 캐터필러는 올린 상태이고, 그리고 배당률도 2.2 대 0.6%고, 그리고 최근 실적을 보시면 애플은 싱글 디지트 성장률인데 캐터필러는 오히려 성장률이 지금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그래도 투자하는 게 지금은, 그래서 이런 기업에 그래도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하락하는 기술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한 10년이나 20년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애플 같은 기업이 조금 더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캐터필러보다는. 하지만 6개월에서 1년간으로 봤을 때 모든 매출익으로 볼 때 지금 캐터필러가 애플보다 뛰어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분석은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간 텀을 갖고 말씀해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업은 이제 체니어 에너지인데요. 이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올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숫자적으로만 말씀해 드리면 전쟁 관련 수혜주인데 내년에 이제 91%라는 어마어마한 EPS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내추럴 가스 대장주예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매출 성장률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내년 예상 숫자까지는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중순에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꾸준히 올라갈 만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실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